제가 진료 보는 중에도 이 부분을 계속 긁고 계셨어요. 너무 간지럽다고 하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물기라고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몸이 전신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상폐하생이나 위축성 위염 진단받은 분들 중에 술, 커피 이런 거 전혀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고령의 여성분들, 70대에 좀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 젊을 때부터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시달려 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 진액을 먼저 고갈시키고 그 고갈된 진액으로 인해서 몸이 내부가 건조해지면서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가 진액이 고갈이 되면 장상폐하생이나 위축성 위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중반 이제 고령의 여성분인데 최근에 장상폐하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내시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내시경 사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고 창백하고 오돌도돌하죠. 이렇게 흰색 아주 핏기가 없는 창백한 색깔을 띠는 게 전형적인 어떤 위 건강 상태, 위가 말라 있을 때의 현상입니다. 건강한 위는 점막 상태가 이렇게 발그레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핑크빛 이렇게 그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하얗게, 특히나 이분은 좀 심각하게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핏기가 거의 쫙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혈액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고 위에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만한 제대로 된 공급이 없으니까 위가 다 말라버리고 오돌도돌하게 변형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감들이 생겼냐 제가 여쭤보니까 한 5년 전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스트레스인지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정말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봅니다. 그때부터 잠도 못 자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막 갈라지고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속도 불편해지고 몸이 바짝바짝 말라간다, 메말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불편한 감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던 이유도 제가 이런 질환들은 진액고갈 질환입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에 너무 공감이 갔다 하면서 찾아오셨는데 정말 잘 찾아오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진액이 고갈된 현상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자, 이분 피부 사진을 제가 몇 장 찍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엄지손가락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죠. 제가 진료 보는 중에도 이 부분을 계속 긁고 계셨어요. 너무 간지럽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물기라고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몸이 전신적으로 다 말라 있었어요. 메말라서 건조한 상태였고, 또 이렇게 팔꿈치 보면 이렇게 상처가 생겨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하셔가지고 가라앉혀 놓은 게 이 정도예요. 몸 곳곳에 이런 형태로 상처가 나 있고 염증이 피부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분이 수면을 거의 못 취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가려워서 못 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초조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받은 이후에 초조 불안해지고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너무 이렇게 불안한 감이 강해서 잠을 못 자겠다. 잠 못 자니까 뜬 눈으로 밤새고 아침 되면 몸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고 건조하고 눈도 잘 안 떠진다. 피부가 막 이렇게 오그러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진료실에서도 막 계속 긁으면서 막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액이 마르면 극단적으로 마른 케이스예요. 스트레스가 진액을 말리고 피부든 위 내부든 다 건조해진 다음에 이게 낫지를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피부에 이렇게 여기 상처가 나서 아물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기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안에서 계속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분이 항히스타민제 쓰고 소염제 쓰고 막 약 바르고 막 그렇게 대처를 하셨나 봐요. 근데 낫기는커녕 계속 더 건조해지고 몸이 독한 약들이 들어오니까 좀 못 버텨서 더 힘들어지고 컨디션이 계속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걸 계속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진물이 생기고 상처가 안 낫고 이 염증이 진행되잖아요. 이걸 틀어막으면 항히스타민제 쓰면 그 순간 쏙 가라앉아요. 그런데 이게 틀어막으면
우리 염증이 왜 생기는지 자 생각해 봅시다. 몸속에서 독소가 막 돌아다니고 몸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진행 활동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뭐 각질이든 몸 안쪽에서 혈관들도 계속 손상이 돼요. 그 손상된 것들을 몸에 있는 림프구들이 아 이거를 제거해야겠다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부산물들이 생기고 그걸 진물의 형태, 고름의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만약 피부로 이렇게 뿜어내지 못하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막 돌다가 간에도 가고 신장에도 가고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력이 더 더뎌지고 더 자꾸 악순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염증을 일으키고 이럴 때 이거를 좀 긍정적 신호로 보고 그냥 내비둬야 돼요. 뭘 발라서 염증을 아물게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항히스타민제를 너무 이제 가려움을 못 견뎌서 쓰기도 하지만 이걸 계속 쓴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가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내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서 이 촉촉함을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태에서는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땀도 제가 진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땀이 나와야지 피부가 촉촉해지고 보호막이 생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을 보면 땀이 안 나와요.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몸에서 이렇게 각질이 막 날려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가려운 신호를 주는 거예요. 팍팍 끓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피부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 거고 위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위가 멈춘 거예요. 작동이 멈추니까 위 안에서 불편감들을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위가 마르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이분이 오실 때 이 정도 상태였는데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심각하게 건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나마 잘 하신 게 본인이 약을 계속 먹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항히스타민제, 소염제, 뭐 관절 때문에 먹던 뭐 진통 소염제까지 싹싹 끊어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그나마 몸이 조금 나아지더라. 그리고 고기도 일체 안 먹고 어떤 영양제 같은 것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몸도 안 좋고 면역력도 떨어졌고 진액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때려 넣으니까 몸에서 거부 반응을 강하게 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심했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끊고 완전히 자연식으로 채소, 야채, 그 다음에 뭐 과일 요 정도만 먹으면서 탄수화물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줄여놓은 게 이 정도라고 그래요. 이 정도까지 줄어서 그나마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빠져나간 진액들이 보충이 안 되고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들어오는 독소를 안 먹음으로 인해서 막아주긴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불편한 감이 많이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자, 이분은 누가 봐도 진액이 고갈된 게 보이죠. 위 안쪽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얗게 창백한 상태가 돼 있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피부 쪽에도 극도의 건조함 이런 게 나타나고 막 가렵고 안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 눈도 제 앞에서 이제 진료를 보는데 진료 의자에 딱 앉아 계시는데 눈을 못 뜨세요. 이렇게 이제 눈을 이렇게 건조하고 뻑뻑하니까 눈이 막 쪼그라든다.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좀 딱 봐도 너무 메말라 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누가 봐도 진액 고갈이죠. 이분은 왜 이렇게 진액이 메말랐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 진액이 마를까요? 처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잠깐 받으면 어떻게 느끼세요? 막 두근두근하고 불안해지고 막 심장이 더 뛰고 이런 느낌 받잖아요. 이게 일상적으로 짧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심장이 약간 이렇게 일을 좀 더 하다가 그 다음에 가라앉아요.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장기간 동안 받잖아요. 심장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두근두근 하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감정적으로 심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심장이 점점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빈맥이 되고 부어버려요. 이게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심장이 이제 살라고 비대해지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지쳐서. 그런데 심장이 커지고 빈도수가 맥박수는 높아지는데 실제로는 심장이 지쳐 있기 때문에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초 쪽 분비샘 기능들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만 좀 걱정, 불안, 초조에 시달리고 잠 조금 못 자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입이 바짝바짝 침이 안 돌죠. 막 마르고 피부가 막 거무튀튀해지고 막 초췌해지고 창백해지고 막 피부가 윤기가 없어지고 이런 거 느끼잖아요. 하루만 그렇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막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강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차츰차츰 말초 진액이 다 말라버립니다. 피부 쪽으로 땀을 보내줄 만한 여유가 없어지고, 위액을 만들어줄 여유가 없어지고, 눈물을 만들어줄 여유가 없어지고, 침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쪽 촉촉해야 될 점막부터 다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다 건조해진 다음 피부까지 또 건조해지는 거죠. 이렇게 진액이 많이 고갈된 분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생각보다 빨리 치료가 됩니다. 제가 한약으로 치료하는데 진액의 원료가 되는 한약재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메말라 있는 부위들, 피부 쪽으로 땀 분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화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 특히 심장, 수면, 이런 부분, 심장의 기능을 가라앉혀 주면서 심장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런 쪽 한약을 쓰면 수면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부었던 심장이 싹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근거리던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잠 잘 잤죠. 잠 잘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래서 피부 쪽으로도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보통 이게 진액이 좀 돈다 싶으면. 그리고 침이 나기 시작해요. 아주 입안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침 하나도 안 나와서 음식을 씹으면 그게 그냥 음식이 녹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음식이 사르르 녹아요. 진액이 돌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하나하나 어디로 가야 될지, 진액을 공급해주면서 어느 부분으로 가야 될지를 방향성만 맞춰주면 하나씩 해결되고, 좋아진 게 또 다른 부분에 또 긍정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위를 치료하러 이분은 오셨지만 피부, 땀, 소화, 눈, 이거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좋아져야지만이 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위는 아까 말했듯이 그 하얀 창백했던 위가 발그레하게 바뀝니다. 혈색이 돕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입술 색깔 창백했던 게 싹 돌아옵니다. 그런 형태로만 돌아와주면 이분은 거의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분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한 게 좀 독한 약들 다 끊어내고 나름 좋은 음식들 섭취하면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증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치료 들어가면 생각보다 반응은 빨리 나옵니다. 왜냐? 너무너무 이 몸은 부족한 부분을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면 반응을 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음식 막 먹는다고 이렇게 반응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진액을 넣어주고 어디로 보낼지를 잘 컨트롤만 해주면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연세가 좀 높지만 이분은 나머지를 다 잘 통제하고 계셔서 치료가 들어가면 한 2주 정도 지나가면 피부라든지 이런 건조감과 동시에 위장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제가 이분 치료하면서 좀 호전 반응 나오면 한번 또 사진으로 보여드리든 또 한번 모시든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저희 어머니 뻘이세요. 76세신데 어머니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좋아지면 저 유튜브 채널에 한번 오셔서 시청자들한테 이런 질환들이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는 질환이다 하고, 한번 나중에 좋아지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고 부탁도 드려놨어요. 제가 좋아지면 한번 초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한번 또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좋아지는지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